이야기 한번 들어볼 건데, 이번 주는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은 일단 의정부 프리퀄 2편인데 네.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서 네네. 맨 처음에 했던 그 최종편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의정부 프리퀄 1편 얘기를 또 짤막하게 하고 본편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있으면 기대가 되네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의정부 프리퀄 2편입니다. 이 이야기는 속닥 귀신 이야기라고 해서 사실상 시간의 흐름으로는 맨 뒤에 있었던 일인데요. 속닥 귀신이라는 이야기에서 이어폰을 꽂았을 때 속닥속닥거리는 귀신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최종편인데 바로 전편에는 저희 어머니가 가위를 눌리면서 무언가 여자의 형태와 남자의 형태를 봤었던 이제 그런 이야기이고 그 에피소드에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앞에 살짝 말씀드릴 것처럼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제가 의정부에 살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풀어드릴 건데, 어머니의 가위 이야기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아버지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아버지는 원래 섬유무역 쪽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영업, 예전에 이제 세일즈맨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외국인들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계약을 따내고 이런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이제 술을 드시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국내에 계시는 시즌이 있었어요. 밤 늦은 시간에 밖에서 이미 술을 드시고 오셨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드시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밖에서 비즈니스적인 술자리를 가지신 날이면 집에 돌아오셔서 힐링하는 차원에서 거실에서 LP 음악을 들으시면서 혼자 조용히 한 잔 더 드시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계셨어요. 뭐 문제가 있었다면 집에 들어오시는 걸 가족 모두에게 광고를 한 뒤에 그런 시간을 가지시다 보니까 아빠 왔다 하면서 일단 가족이 한 번 다 깨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방문 건너로 LP 음악을 들으면서 잠이 들곤 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집에 돌아오셔서 복귀 인사를 하시고는 LP 음악을 틀어놓고 잠상에 젖으시면서 술을 한 잔 더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고함을 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란 마음에 불이 나게 제가 자고 있다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죠. 아버지는 원래 그 소파 앞쪽에 앉아있고 거기서 이제 술을 드시고 하셨는데 제가 불이 나게 이제 방문 열고 탁 하고 나오니까 아버지는 제가 나온 쪽은 이제 쳐다도 안 보고 계셨고 베란다 문 쪽을 보시면서 호통을 치고 계셨어요. 거기다 대고 아버지가 이 잡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내 집구석에 들어오는 거야? 안 나가? 쫙놈의 잡것이 나가! 막 이러시면서 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시고 되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결국 가족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아버지가 막 자꾸 이제 흥분을 하시면서 막 뭘 주먹질 하듯이 하고 뭘 던지듯이 하시면서 막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다 대고 그러시니까 가족들이 다 나와서 있긴 뭐가 있냐고 술 드셨으면 좀 곱게 그냥 주무세요 하면서 흥분한 아버지를 이제 타일은 반 나무램 반으로 진정시키고는 다들 잠이 들었죠. 일단 저희 가족들은 뭐 늘상 있었던 그런 일들은 아니었지만 그냥 술은 워낙에 자주 드셨기 때문에 의뢰 또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해프닝으로 넘겼는데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되게 많이 흘러서 불과 한 3년 전 정도에 갑자기 생각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때 이러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냐고. 근데 그때 왜 그랬냐고 여쭤봤는데 아버지가 평소처럼 그냥 음악에 젖어들면서 술을 드시고 계셨대요. 근데 뭔가 시커멓고 커다란 게 베란다 쪽으로 해서 쓱 하고 거실로 들어오더니 천장이랑 벽을 타고 그러면서 그 거실을 아예 빙빙 돌더래요. 그러다가 그게 다시 이제 나가려는 식으로 해서
오른쪽 베란다 문 틈으로 와서 이제 머물러 있어서 그걸 아버지가 보시고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뭔가 이제 처음 보는 게 들어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게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쫓아내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술을 드시고 그냥 헛것을 봐서 아니면 그냥 진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억을 되게 생생히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 이게 헛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이제 그 집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막내 동생한테 이제 또 들은 얘기인데 막내 동생도 비슷한 시기에 무서운 경험을 했었어요. 2007년도에서 8년도 사이. 저는 그때 제가 8년도 5월에 군입대를 했으니까 군입대를 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집에 이제 제가 군입대를 한 뒤니까 집에는 어머니, 아버지, 둘째, 막내 이렇게 4명이 남아서 이제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과 둘째 동생이 낚시를 가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자주 가셨는데 이제 집에 막내 동생은 이제 귀찮고 하니까 그냥 혼자만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게임을 실컷 하고 밥도 대충 라면 같은 걸로 때우면서 실컷 논 거죠. 부모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잘 때가 되니까 혼자 남아서 자려니 좀 무서워서 거실로 나와서 이제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이제 저 부엌 쪽에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저 부엌에 불을 킨 걸 수면등 삼아서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왠지 모르게 눈이 떠져서 불이 켜져 있는 부엌으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갔대요. 머리 쪽을 베란다에 두고 잤었어요, 동생이. 눈을 뜨게 되면. 딱 눈에 보이는 그 식탁의 의자에 하얀색으로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뭔가가 앉아 있었대요. 부엌불을 켜놓은 상태이니까 이제 조명의 눈부심인가 싶어서 눈을 비고 다시 봤대요. 근데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고 동생은 잘못 봤나 보다 하고 다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왠지 잠은 안 들고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을 다시 딱 떴대요. 그럼 이제 천장 정면이 딱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눈을 그렇게 딱 뜬 순간 몸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을 딱 뜨면 정면 천장이 보이잖아요. 머리 한쪽이 박살난 웬 남자가 천장에 붙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순간 막내는 예전에 저한테 들었을 때 가위를 깨는 방법을 욕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위 경험담이 생각나서 입 밖으로 소리는 안 나는데 그 천장에 그 남자를 머리 깨진 남자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온갖 쌍욕을 막 했대요. 그러다가 눈이 한번 딱 깜빡여지면서 천장에 있던 남자가 사라졌고 이제 몸도 마비가 풀린 거예요. 가위에서 풀린 거죠. 너무 무서웠었는데 형이 알려준 대로 하니까 아 정말 가위에서 풀려났구나 하고는 마음에 좀 안심이 들면서 다시 잠에 들었어요. 근데 자기 체감상 10초도 안 지나서 다시 눈이 떠졌대요. 근데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안심을 하고는 그래 그냥 깬 거구나 하고 혼자 자니까 무서워서 자꾸 잠에 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눈동자만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딱 돌렸는데 아까 그 머리 깨진 남자가 자기 바로 머리맡에서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는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치니까 그 남자가 막내 동생의 이름을 마구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시윤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동자조차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할머니가 나타났대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래서 그 남자한테 막 호통을 치시더래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였고 그래서 우억하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면서 아 꿈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몽이었던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이제 가위도 풀렸고 악몽도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어서 막내는 아 그냥 이제 괜찮겠구나 이제 아 내가 진짜 혼자 자니까 아 좀 싱숭생숭했나 보다 하고 막내는 이제 자기가 가졌던 안정감이 착각이었다는 걸 정말 처절히 실감했대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잠에 들었고 막내는 다시 눈이 떠졌고 현장에 다시 그 남자가 있었고 막내는 다시 욕을 했고 그 다음에 가위가 풀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잠에 들고
아까 꾸었던 악몽이 다시 되풀이되고 다시 요걸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가위를 눌리고 악몽을 꾸고 악몽이 풀리고 나면 다시 가위를 눌리고 다시 가위 풀리고 나면 또 악몽을 눌리고 그래서 막내가 계속 악순환되는 되풀이가 끝난 게 새벽 6시래요. 새벽 6시에 베란다 바깥으로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해서야 끝났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패턴으로 이제 막내 동생은 현재도 가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일 이후로. 의정부 프리퀄 2편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사실상 이 이야기의 최종편인 속닥귀신 이야기 그리고 의정부 프리퀄 1, 2편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의정부 프리퀄 1편 이 전 이야기에서 어머니가 겪으신 일과 지금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막내가 겪은 일의 패턴이 유사하다는 점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으면 어머니는 악몽 후 가위였고 막내는 가위 후 악몽. 근데 두 사람이 패턴적으로는 같은 패턴을 겪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와 막내 둘 다 각각 남자와 여자를 보았다는 점이에요. 어머니는 그 패턴을 겪으시면서 등장하는 검은색 형체가 머리가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경우가 있었고 짧았던 경우가 있었고 해서 그걸로 남자일 때도 있고 여자일 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추측을 하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한 귀신이 그렇게 뭐 둔갑을 하거나 그랬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막내가 겪었던 거는 속닥 귀신 이야기를 할 때는 여자의 비명 소리와 탁탁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이번에 얘기해 드린 내용에서는 머리 깨진 남자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둘 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보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또 제가 찾아낸 점은 유독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건 단 한 번인데 어머니가 가위를 눌렸다는 내용이나 막내가 이제 그런 일을 겪었던 점, 그 다음에 막내가 둘째랑 같이 누워있을 때 이어폰으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린 점,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일어났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버지가 계실 때는 저희 아버지가 좀 세시거든요. 제가 무당이 아니라서 영적으로 뭐가 센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무덤에서 자거나 뭐 그런 데서 자거나 그런 거 전혀 무서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세셔서 좀 누르고 있었는데 안 계실 때마다 남은 가족들이 뭔가 당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인터넷에도 치면 나오는데 의정부 전투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6.25가 시작될 때 1952년 6월 26일 그때부터 해서 아마 점령당한 게 의정부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점령을 당했던 자료들을 제가 쭉 찾아봤는데 저희가 살던 동네가 그 점령지 중 한 군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점령지가 북한군으로부터 첫 침략을 당해서 뺏겼다가 다시 되찾고 하는 거를 한 번인가 두 번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머리 깨진 남자와 여자가 그때 군인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저한테 얘기를 최근까지 안 했었는데 그냥 잠을 못 잔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해서 그런 향초나 뭐 이런 것도 선물해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술 먹다가 우연히 얘기했는데 형 나 사실은 그 가위를 아직도 같은 패턴으로 눌린대요. 와, 진짜 이거 저도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이거 진짜로. 저는 그냥 한 번에 끝나긴 했는데. 아, 근데 그거 있어요. 제가 같은 경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네. 참고해 보셔도 되는 게 예전에 시청자분들은 알다시피 제가 그 사이비 종교라고 한번 가가지고 물건을 가져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잘라고 이렇게 눈만 딱 감고 하면은 가위 눌리는 것처럼 갑자기 둥 하더니 눈 감자마자 갑자기 귀신이 와가지고 여자 형상이 얼굴은 안 보이는데 여자 몸이라고 보이는 형상이 제 칼을 들고 목을 콱 찔러요.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눈을 딱 떠요. 떴는데 몸은 못 움직여. 가위에 눌려가지고. 그리고 눈을 감으면 또 와가지고 또 찔러요. 그래서 잠을 못 잤거든요. 전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4시간 잤나? 살다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던 걸 줘버렸어요. 그냥 더럽고 치사하다고. 근데 그때 이후로 진짜 가위 안 눌렸어요. 되게 신기하게도. 아, 그럼 시원님 생각에는 그 물건 때문이라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막내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방금 들려드린 것처럼 뭐 머리 깨진 남자가 나오잖아요. 네네. 지금도 머리 깨진 남자가 나오는 건 아닌데 가위를 눌리면 같은 패턴이라는 거. 그러니까 악몽 가위 이게 되풀이 되는 패턴인 거고 그 무조건 가위에 눌리는 게 있대요. 첫 번째가 혼자 잘 때. 그 다음에 머리가 문 쪽으로 가 있을 때. 문하고 출입구하고 나란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머리가 문 쪽 방향을 향해 있을 때. 그리고 정면으로 천장을 보고 누워서 잘 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춰지면 무조건 가위에 눌리고 장소도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맞춰지면은 무조건 가위가 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패턴으로 가위가 눌린다는 거죠. 악몽 가위. 힘들다. 시원님 통해서 한번 컨텐츠에 참여를 하는 형태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은 집 있고 뭐 거실 있고 방이 이렇게 2개 있다고 칩시다. 거실, 방일, 방이가 있잖아요. 그럼 방일에 그 가위에 눌리는 조건으로 재워요. 문이 보이게끔 하고 그리고 여기 CCTV를 설치를 하고 이게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가 여기서 봐요. 몰래.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피가루로 이제 좀 어느 정도 둘러치고 그다음에 계속 봐요. 그다음에 이제 가위가 눌렸을 땐 얘가 들어올 거잖아요. 들어왔을 때 저희가 바로 급습해서 잘라내는 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가능해요.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항마로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이거는 저희가 시도해본 적이 있고 충분히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가위 눌렸을 때 가서 바로 업어오는 거. 그래서 예전에 한번 뒤지게 팬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가위에 눌렸을 때 귀신 현상이 아니면은 사실상 귀신의 형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못 잡는데 그게 만약에 그렇죠. 정말로 귀신이 와서 누르는 거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거는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막내도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거거든요. 네, 채팅 쓰시더라고요. 네, 그 처음에 저한테 막 점을 보겠다고 저한테. 점을. 네, 근데 때려 갖다가 붙여온다고. 맞죠. 그건 맞아요. 왜냐면은 이미 귀신이 건드렸기 때문에 그쪽 가면은 쟤 건드네구나. 아직도 뭔가를 못했구나 하면서 더 따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 때려갔다가 혹을 계속 붙이고 오는 경우라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막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무당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괜히 이제 나도 직접 겪은 아닌데 이 윤시원님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를 해봐라. 충분히 해볼 만하긴 해요. 충분히 해볼 만한데 일단 그 동생분이 무조건 가위에 눌린다라는 가정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갔는데 갑자기 그날 밤 가위에 안 눌릴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 세 가지 조건이 맞춰지면 무조건 눌린다고 하긴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얘네들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냄새 맡고. 그래서 무조건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무조건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플러스 알파? 네, 그죠. 왜냐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판을 깔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그게 있어야 돼요. 제보자님. 빈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예 빈집이? 아니요. 그 촬영할 수 있는 집을? 네네. 예, 그것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정식적으로 그 동생분하고 얘기를 해보시고 네.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날짜를 잡은 다음에 거기서 여기서 한번 재워보고
그때 이제 네네. 그 거실 쪽에서 오는 건지 어디 쪽에서 오는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가위에 딱 눌렸을 때 그 위치가 색출되면 좀 그림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얘기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미키님. 그럼 아무튼 조만간 한번 판 짜서 한번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